인생이 빠르게 지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압도당하고 단절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혼란에 휩싸여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기 쉽습니다. 마음 챙김은 판단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현존하고 참여하는 수련입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감각에 대한 인식을 키우면 스트레스, 불안,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에 변화시키는 힘을 탐구하고 마음 챙김이 삶의 모든 측면을 어떻게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 알아가는 이 여정을 저와 함께 해봅니다. 20살의 마음 연습은 2500년 전 붓다가 개발한 16단계 호흡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브라운 대학교는 전 세계 명상 연구와 교육의 중심지로서 명상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살의 마음 연습은 브라운 대학교 명상과학연구팀이 개발한 대표적인 명상 프로그램인 마음 챙김에 기반한 대학 생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노력하고 애쓴 결과가 그만큼의 행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바라는 삶을 살아가려면 진정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과 만나고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뒤처지기라도 하는 양 앞뒤 재지 않고 쫓아가다 보면 정작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시간은 많지 않게 됩니다. 20살의 마음 연습은 신체적 감각, 정서, 생각, 의식, 실제의 본질을 알아차리고 열기입니다. 인간 경험을 이루는 전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가슴, 마음, 몸, 온전함, 이 네 영역을 열어젖히면 마치 숙련된 자전거 정비사가 자전거의 모든 부분과 최고 성능을 위한 조리법을 알듯이 내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욕망을 직시하게 되어 나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로써 세상이 말하는 대로가 아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내 마음의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면에 평화를 길러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마음 챙김에 기반한 대학생활 프로그램. 지혜의 조각 모으기. 인간들은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들을 찾아냈습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독특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며 마음 챙김은 그 모든 문제에 대해 도움이 되는 기본 도구라고 믿습니다. 자기 알아차림, 주의 조절력, 감정 조절 능력을 지원하는 마음 챙김 수행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마음 챙김이란 무엇인가요? 마음 챙김은 생각, 감정, 육체적 감각에 대한 현재의 순간의 알아차림으로써 판단하지 않음, 부드러움, 호기심, 수용으로 실행됩니다. 이는 자기 알아차림, 주의 조절, 감정 조절을 향상하는 기술을 통해 자신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수단입니다. 일단 숙달되면 이 세 가지 자기 조절 기술은 삶의 모든 영역, 특히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 가슴, 마음, 정신이 보내는 미묘한 메시지를 열린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화살처럼 재빠르게 지금 이 순간에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 내면의 지혜로 통하는 통로가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는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을 잘할수록 삶이 더 유연해지고 매 순간 적절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초코칩 과자 한 봉지를 모조리 먹어치우기보다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야외 나무 아래에서 차를 마시는 것과 같은 건강한 대체 전략을 더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경험하기 마련인 스트레스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시도해 봅니다. 집중 명상. 이 명상의 주된 의도는 마음이 우리가 원하는 곳, 여기에서는 호흡, 몸의 일부, 소리와 같은 명상의 대상에 머물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명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편하다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만약 손바닥이나 발바닥 같은 신체의 다른 부분이나 소리가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면 그 또한 괜찮습니다. 요점은 하루의 매 순간 당신과 함께할 명상의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상은
당신이 필요로 할 때 중심을 잡아주는 닻이 될 수 있고, 원하는 곳에 마음을 두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방황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마다 마음 챙김이 있는 그 순간에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 순간 호기심과 비판단의 상태로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 알아차립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미래로 갔는가 아니면 과거로 갔는가, 보통 미래로 가는가 아니면 과거로 가는가, 마음이 자주 머무는 익숙한 곳으로 갔는가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갔는가, 마음이 어디로 갔든지 그것은 좋다거나 나쁘다를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정보일 뿐입니다. 그런 다음 온화하면서도 단호하게 마음을 명상의 대상으로 되돌려 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선택한 대상에 집중하는 것과 자기 알아차림의 두 가지 주의 조절을 개발합니다. 자기 알아차림은 감각, 감정, 생각을 알아차림으로써 개발됩니다. 이들은 호기심, 온화함, 비판단, 애쓰지 않음의 마음 챙김 태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애쓰지 않음은 미래에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고 갈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갈구는 우리를 현재의 순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몸과 마음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위의 두 가지 주의 조절을 함께 해야 합니다. 평생 수행할 한 가지 명상법을 골라야 한다면 아마도 경험이 많은 명상가들은 이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이 명상은 매우 근본적이며 주의 조절, 자기 알아차림, 호기심, 애쓰지 않음, 통찰, 지혜의 발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상을 위해 편안하게 깨어 있을 수 있는 자세를 취합니다. 단 내릴 곳을 찾기 위해 잠시 시간을 가집니다. 대체로 호흡일 겁니다. 만약 호흡이 안전하거나 편안한 대상이 아니라면 대신 손바닥이나 발바닥 같은 몸의 일부를 단 내릴 곳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소리를 좋아하면 소리도 단 내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호흡에 닻을 내릴 경우 호흡, 즉 들숨과 날숨에 연결해 봅니다.
해야 할 일은 오직 생각이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면서 명상의 대상인 호흡과 함께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코끝과 같이 호흡이 처음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몸을 떠나는 곳의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호흡이 흘러들고 방향이 바뀌고 흘러나가고 잠시 멈춤을 알아차립니다. 몸의 일부에 닻을 내리는 경우 닿는 느낌과 닿지 않는 느낌 혹은 따뜻함이나 시원함을 알아차립니다. 만약 소리에 닻을 내리고 있다면 소리를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예를 들어 높이 소리가 얼마나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 또는 소리의 크기를 알아차립니다. 소리에 의미를 부여할 때마다 의미 부여를 내려놓고 그저 높이, 리듬, 소리의 크기와 같은 순수한 특성으로 돌아갑니다. 닻을 내리는 모든 곳에서 마음이 명상의 대상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판단하지 말고 온화하게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차립니다. 그것은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좋은 정보입니다. 마음을 명상의 대상으로 가져옵니다. 당신이 호흡에 닻을 내리고 있다면 호흡의 속도와 길이와 깊이를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호흡에는 정해진 길이나 깊이가 없음을 알게 되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호흡을 있는 그대로 잘 보게 됩니다. 당신이 몸의 일부에 닻을 내리고 있다면 아마도 닻이 내려진 신체 부위에서 촉촉함 혹은 건조함, 움직임 혹은 움직임 없음, 접촉 혹은 접촉 없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소리에 닻을 내리고 있다면 방에 있는 경우 각 소리가 안에서 나는지 밖에서 나는지 알아차립니다. 열린 공간에 있는 경우 소리가 얼마나 가깝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서로 다른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풍경처럼 펼쳐짐을 알아차립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순간순간 펼쳐지는 소리와 함께 머물 수 있나요? 닻을 내리는 모든 곳에서 물이 고요해지면 흙이 가라앉듯이
호흡, 몸, 소리와 같은 명상의 대상만이 남도록 생각을 가라앉힐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제 명상을 마치면서 지금의 집중과 마음 챙김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에 이를 적용해 보길 바랍니다. 사랑과 친절 베풀기. 사랑, 친절이란 문자 그대로를 뜻합니다. 자신이나 타인에게 부드럽고 이익이 되는 애정을 주는 일입니다. 종종 사랑 친절로 번역되는 메따는 파얼리어로 박애, 자비, 친근함, 선의, 타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뜻합니다. 사랑, 친절 수행을 하면 너그러워지고 용서할 수 있는 더욱 큰 아량이 생기며 우리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그리고 모든 것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에 관한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학생 가운데 한 명인 레나는 사랑, 친절, 명상 수행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개선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 친절, 명상에서 관계가 불편한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분노가 그녀 안에 가득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어린 시절, 그녀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아버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지 않았고 정서적인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에게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측은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자신이 아버지가 한 일 모두를 용서하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사랑, 친절, 명상 없이는 원망을 버리고 용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자기 안의 매듭을 풀어내는 것과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레나는 이제 분노나 자기만의 판단 때문에 주저하던 느낌을 버리고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빠를 진심으로 배려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빠에 대한 배려는 지금 훨씬 더 진실해요. 이전처럼 아빠이니까 딸로서 당연히 배려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배려할 수 있는 나의 아빠로 생각해요. 나는 내 유리 감옥에서 나왔고 아빠는 더 이상 내가 함께 지내기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라는 렌의 마지막 말이 사랑, 친절의 힘을
잘 요약해 줍니다. 사랑, 친절 명상. 이 명상의 의도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줄 때 안정되고 집중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과 타인들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는 능력을 관장하는 신경계통 부위를 활성화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동 능력과 자기 일에 필요한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행복과 건강한 삶을 최대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명상은 확실히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 친절 명상을 당신의 마음챙김 수행 항목에 추가하길 권합니다. 이 명상을 할 때는 명상하는 동안 자신을 돌봐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명상은 자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저 무덤덤한 사람들, 어려운 관계로 힘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보내는 명상입니다. 자신과 관계가 어려운 사람을 고를 때는 인격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신과 친절함을 보내면서 굳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들의 안녕을 빌어줍니다. 나는 자신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기가 어렵다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수업을 진행할 때 참가자들은 자신에게 사랑과 친절을 보내는 도중에 과거를 후회하며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는 눈물을 흘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종일 명상반에는 60, 70대 여성 참가자들이 많은데 그들은 한 번도 자신을 위해 하루를 온전하게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돌보느라 애썼다고 합니다. 아직 젊은 당신의 경우 인생에서 좀 더 일찍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친절을 보내는 명상을 하면서 자신을 보살피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신이 더욱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동시에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도 강화되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활기차고 안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준비되었으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코와 입에 닻을 내리고 집중하는 명상부터 시작해 봅니다. 감각들을 알아차리면서 다른 생각들은 내려놓습니다. 다시 이 순간의 호흡으로 돌아와 마치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처럼 숨을 쉽니다.
약 5분 정도 마음이 안정되고 이 순간에 좀 더 집중되면 알아차림과 친절을 자신에게 가져옵니다. 이것은 명상을 선물처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판단을 내려놓고 그저 친절함에서 오는 이 선물을 자신에게 주도록 합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말을 따라서 명상하거나 자신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다른 단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몸과 마음이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이 몸과 마음이 안락하기를. 이 몸과 마음이 평화롭기를. 이 구절을 스스로에게 말했을 때 몸의 감각, 감정, 생각들을 알아차립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이는 좋은 일입니다. 그저 친절함, 상냥함, 보살핌의 경험을 알아차려 봅니다. 이번에는 편안한 사람이나 당신이 무척 아끼는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스승, 부모, 사랑하는 사람, 반려동물도 좋습니다. 그들을 향해 사랑과 친절한 마음을 보냅니다. 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그들의 몸과 마음이 안락하기를. 이분 또는 동물이 평화롭기를. 당신의 감정은 어떤 상태인가요? 이 말들을 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할 때 어떻게 느껴지나요? 대부분은 그들을 실제로 보살필 때처럼 아주 편안함과 충만함을 느낍니다. 이제 중립적인 사람, 우편 배달부나 식료품을 포장하는 사람으로 옮겨갑니다. 수업 시간이나 직장에서 마주치지만 애정이나 혐오감을 느끼지는 않는 사람도 좋습니다.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사랑과 친절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이분의 몸과 마음이 편안하기를. 그들이 평안하기를. 다른 사람을 향해 이런 구절을 외웠을 때 자기 자신이나 혹은 친한 누군가를 향해서 할 때와 비교해 어떻게 다른지 알아차려 봅니다. 다르면 어떻게 다른가요? 비슷하면 어떻게 비슷한가요?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껄끄러운 누군가, 가족 혹은 학교나 일터에서 만난 누군가,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을 꼭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친절을 보냅니다. 여기서 당신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풍부한 경험을 줄 수 있을 만한 누군가를 고르고 싶을 겁니다. 처음 자신의 선택에 대해 친절의 말을 전하세요. 그 다음에 누군가를 마음에 떠올리고 그들에게 자애의 말을 전합니다. 친절함과 부드러움을 잃지 않으면서 이런 방식으로 자애를 보낼 때 사랑하는 사람 또는 중립적인 사람에게 보낼 때와 비교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이런 마음을 널리 펼치는 일입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또는 건물이나 공원 등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서 이웃사람, 도시, 지역, 국가, 대륙,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으로 사랑과 친절의 마음을 확장합니다. 동식물, 광물들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느끼면서 사랑과 친절을 보냅니다. 모든 존재가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모든 사람의 몸과 마음이 안락하기를, 우리가 모두 평안하기를, 보다 넓게 사랑과 친절을 보낼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사랑 친절 명상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에서 명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마음 챙김이 당신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 친절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명상을 했던 날들을 더듬어 봅니다. 어떤 이는 대화할 때 좀 더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하면서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 친절 명상을 규칙적으로 실천하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과 더욱 진실하고 직접적이고 정직하게 소통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조용한 곳에서 편안하게 앉아 명상하면서 친근하거나 중립적이거나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마음에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실제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마음과 몸의 집중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신체적으로 접할 때보다 마음속 생각만으로 만나는 것이 중압감을 훨씬 쉽게 떨쳐버리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 친절 훈련은 당신이 근육을 단련하고 체육관에 가는 것과 비슷하며 효과적인 운동처럼 하루의 나머지 시간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사랑, 친절 수행이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결론적으로 마음 챙김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개방성과 호기심으로 현재 순간을 포용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평화로움, 명확성, 행복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의 여정을 시작할 때 그것은 완벽함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친절과 연민을 나타내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의 건강과 행복을 제약하는 것 중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진심으로 집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음 챙김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처럼 현재 순간에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원하는 삶을 꾸리고 웰빙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시도해 봅니다. 집중 명상. 명상을 위해 편안하게 깨어 있을 수 있는 자세를 취합니다. 단 내릴 곳을 찾기 위해 잠시 시간을 가집니다. 대체로 호흡일 겁니다. 만약 호흡이 안전하거나 편안한 대상이 아니라면 대신 손바닥이나 발바닥 같은 몸의 일부를 단 내릴 곳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소리를 좋아하면 소리도 단 내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호흡에 닻을 내릴 경우 호흡, 즉 들숨과 날숨에 연결해 봅니다. 해야 할 일은 오직 생각이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면서 명상의 대상인 호흡과 함께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코끝과 같이 호흡이 처음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몸을 떠나는 곳의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호흡이 흘러들고 방향이 바뀌고 흘러나가고 잠시 멈춤을 알아차립니다. 몸의 일부에 닻을 내리는 경우 닿는 느낌과 닿지 않는 느낌
혹은 따뜻함이나 시원함을 알아차립니다. 만약 소리에 닻을 내리고 있다면 소리를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예를 들어 높이 소리가 얼마나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 또는 소리의 크기를 알아차립니다. 소리에 의미를 부여할 때마다 의미 부여를 내려놓고 그저 높이, 리듬, 소리의 크기와 같은 순수한 특성으로 돌아갑니다. 닻을 내리는 모든 곳에서 마음이 명상의 대상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판단하지 말고 온화하게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차립니다. 그것은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좋은 정보입니다. 마음을 명상의 대상으로 가져옵니다. 당신이 호흡에 닻을 내리고 있다면 호흡의 속도와 길이와 깊이를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호흡에는 정해진 길이나 깊이가 없음을 알게 되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호흡을 있는 그대로 잘 보게 됩니다. 당신이 몸의 일부에 닻을 내리고 있다면 아마도 닻이 내려진 신체 부위에서 촉촉함 혹은 건조함, 움직임 혹은 움직임 없음, 접촉 혹은 접촉 없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소리에 닻을 내리고 있다면 방에 있는 경우 각 소리가 안에서 나는지 밖에서 나는지 알아차립니다. 열린 공간에 있는 경우 소리가 얼마나 가깝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서로 다른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풍경처럼 펼쳐짐을 알아차립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순간순간 펼쳐지는 소리와 함께 머물 수 있나요? 닻을 내리는 모든 곳에서 물이 고요해지면 흙이 가라앉듯이 호흡, 몸, 소리와 같은 명상의 대상만이 남도록 생각을 가라앉힐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제 명상을 마치면서 지금의 집중과 마음 챙김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에 이를 적용해 보길 바랍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코와 입에 닻을 내리고 집중하는 명상부터 시작해 봅니다. 감각들을 알아차리면서 다른 생각들은 내려놓습니다. 다시 이 순간의 호흡으로 돌아와 마치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처럼 숨을 쉽니다. 약 5분 정도 마음이 안정되고 이 순간에 좀 더 집중되면 알아차림과 친절을 자신에게 가져옵니다. 이것은 명상을 선물처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판단을 내려놓고 그저 친절함에서 오는 이 선물을 자신에게 주도록 합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말을 따라서 명상하거나 자신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다른 단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몸과 마음이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이 몸과 마음이 안락하기를. 이 몸과 마음이 평화롭기를. 이 구절을 스스로에게 말했을 때 몸의 감각, 감정, 생각들을 알아차립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이는 좋은 일입니다. 그저 친절함, 상냥함, 보살핌의 경험을 알아차려 봅니다. 이번에는 편안한 사람이나 당신이 무척 아끼는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스승, 부모, 사랑하는 사람, 반려동물도 좋습니다. 그들을 향해 사랑과 친절한 마음을 보냅니다. 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그들의 몸과 마음이 안락하기를. 이분 또는 동물이 평화롭기를. 당신의 감정은 어떤 상태인가요? 이 말들을 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할 때 어떻게 느껴지나요? 대부분은 그들을 실제로 보살필 때처럼 아주 편안함과 충만함을 느낍니다. 이제 중립적인 사람, 우편 배달부나 식료품을 포장하는 사람으로 옮겨갑니다. 수업 시간이나 직장에서 마주치지만 애정이나 혐오감을 느끼지는 않는 사람도 좋습니다.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사랑과 친절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이분의 몸과 마음이 편안하기를. 그들이
평안하기를. 다른 사람을 향해 이런 구절을 외웠을 때 자기 자신이나 혹은 친한 누군가를 향해서 할 때와 비교해 어떻게 다른지 알아차려 봅니다. 다르면 어떻게 다른가요? 비슷하면 어떻게 비슷한가요?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껄끄러운 누군가, 가족 혹은 학교나 일터에서 만난 누군가,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을 꼭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친절을 보냅니다. 여기서 당신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풍부한 경험을 줄 수 있을 만한 누군가를 고르고 싶을 겁니다. 처음 자신의 선택에 대해 친절의 말을 전하세요. 그 다음에 누군가를 마음에 떠올리고 그들에게 자애의 말을 전합니다. 친절함과 부드러움을 잃지 않으면서 이런 방식으로 자애를 보낼 때 사랑하는 사람 또는 중립적인 사람에게 보낼 때와 비교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이런 마음을 널리 펼치는 일입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또는 건물이나 공원 등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서 이웃사람, 도시, 지역, 국가, 대륙,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으로 사랑과 친절의 마음을 확장합니다. 동식물, 광물들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느끼면서 사랑과 친절을 보냅니다. 모든 존재가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모든 사람의 몸과 마음이 안락하기를, 우리가 모두 평안하기를, 보다 넓게 사랑과 친절을 보낼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알아차려 봅니다.